이제 군벌이는 일본에서 이제 장개석이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군벌군을 가지고 군벌군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장개석이의 군대고 나머지 90%는 장개석이가 군벌군을 데리고서 자기 부하 취급을 하면서 이제 그 대륙을 통일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동양의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적으로는 통일을 했지만 군벌 계파가 많으니까 계파 군벌은 통일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륙 통일을 하게 해가지고 이 모택동과 이제 겨루는 거죠. 그 배경은 이제 이 겨루는 사이에 일본군이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그게 끝나고 내전 시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 장개석이의 군벌군이라고 그럴까요? 국민당 정부군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모택동이의 시시한 군대한테 대륙을 물려주고 대만으로 넘어왔느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장개석의 북부군을 말씀드린 것은 군벌의 생성과 발전과 초면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예.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군벌이 끝나는 거거든요. 또 군벌의 거의 90%가 장개석이가 대륙에서 쫓겨날 때 군벌들은 본토가 자기 집이고 땅이지 않습니까? 대만 가거든 뭡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눈을 부릅뜨고 장개석이를 잡아가지고 모택동한테 바치려고 그리고 한 자리를 하려고 그러는 그 어려운 지경에서 장개석이가 이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이걸 말씀드리는 이 합석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공산당이니까요. 모택동이가.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모택동이가 나올 때 이전에 공산주의 세계 공산주의 운동 조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다 아시는 겁니다. 제1인터내셔널이라고요. 제1인터내셔널 이게 1824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만명자체라 해가지고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정부주의가 이제 대세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소수파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주의파. 둘이 싸움을 붙다가 나중에 후반에 마르크스가 다수파로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정부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차이가 되냐? 싸움한 게 뭐냐면 여기 조금 보시게 되면 소유제와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무정부주의는 정부만 없애면 만사 해결된다. 사회주의가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무슨 소리냐? 소유제를 없애면 자동적으로 정부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진다. 이게 요 싸움입니다. 여기 이론적으로 소유제와 정부.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76년에 해산이 되고 두 번째로 세계 공산당 조직으로 이제 제2인터내셔널하고 1889년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2인터내셔널은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독일 사회민주당 안에서 세 파로 갈라지는데 3개파로 이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개량주의파입니다. 우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우파, 이 중도파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이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막스주의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건 무조건 좌파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좌파. 그래서 이제 카우츠키는 중도파다 이거예요. 로자 룩셈부르가 좌파. 적절히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게 좌파입니다. 이렇게 3개파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해체가 되고 세 번째로 제3인터내셔널하고 있어서 이제
이 제3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코민테른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이거는 이제 레닌이 만든 겁니다. 레닌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제 모스크바에 이 코민테른 본부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공산당들을 이제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세계 각지에 공산당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부 다 뭐 마르크스 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 모스크바 가가지고 우리 뭐 저희 김유식 박사님 많아요. 이 조선어반이 있었거든. 조선어반, 뭐 인도반, 뭐 중국어반 해가지고 세계 각지의 민족주의자들 데려다 막스주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산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족보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 많이 있어요. 민족주의자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코민테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일개 직구다. 공산당이 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코민테른에서 이제 파견을 시켜가지고 국제공산당 당원들을 레닌이 그리고 후위는 스탈린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시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국민당이 먼저거든요. 조건은. 그런데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1924년이에요. 3년 뒤죠. 3년 뒤죠. 그리고 국민당 만든 것도 코민테른의 불란서 공산당원인 보로딘이 중국에 와가지고 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는 게 24년이에요.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 국민당, 공산당 이걸 합쳐가지고 혁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합당을 하는 게 이제 국공합작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결국 코민테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바탕을 깔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당시 그 중국이 어땠느냐? 이 보게 되면 이제 반봉건 반식민 사회다 하는 건 뭐냐면 반봉건은 자본주의 단계로 안 맞잖아요. 그 당시 농사꾼들 아닙니까? 전부 다 대주주들하고 무슨 산업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반식민 사회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일본한테 완전히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중국은 서구 열강들이 듬듬이 지역을 뺏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경제 수탈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서구 열강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었다. 서구 열강이 군벌 들어오고 손을 잡고 경제를 말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중국의 정치는 완전히 전 대륙이 군벌의 수중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군벌 정치예요. 이게 북경의 정부도 중앙정부도 군벌이고 남쪽도 군벌이고 전부 다 군벌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제는 서구 열강에 의해 장악되고 정치는 군벌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맞는 겁니다. 북방정부가 북경정부 중국을 대련했어요. 하지만 군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방정부는 자 이래서 안 되겠다.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시켜야겠다 한 게 이제 국민당의 혁명정부 소문입니다. 이게 일본에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국민당과 국민혁명군이 북벌이다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북벌을 하는데 이게 공산당은 장기석이가 이제 국민혁명을 해가지고 북벌을 한다 그지. 군벌을 다 제거하고 대륙통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질 줄 알았어요 공산당은. 장기석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군벌 군대 가지고 뭘 막강한 군벌을 저지르느냐 질 줄 알고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 군벌이 싸움을 안 하잖아요. 약해가지고 그냥 막 북상으로 올라가는 게 막 올라가는 게 그냥. 그러니까는 국민당에서 그 당시 장개석이의 위치는 보잘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개 군인이었어요. 한국군관학교 교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에서의 그 정치 원로들은 전부 다 민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장기석이 너 올라가라 해가지고 민간인 원로들이 슬슬 뭘 했습니까? 다시 이 장기석을 내쫓으려고 지들끼리 모아가지고 정부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 중국 대륙에 이제 그 무한이라는 데가 호북성인데 무한에 장기석이 막 북벌을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국민당 원로들이 정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무한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나는 여기 안 간다. 그래서 장개석이 또 남경에다 저 또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 정부가 이제 남경 정부 있고 무한정부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이제 무한정부는 뭐냐면 왕조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한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연합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연합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적화시키려고 그래요. 이 적화시키려고 그러는 끼임새를 무한정부의 군인들이 알고서 군인들이 공산당을 잡아가지고 많이 죽이고 사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마일사변이라고 그래요. 이 마일사변의 마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21일. 이게 정벌식 때 운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1일이 마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월 20일 날 발생했다가 마일사변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공산당이 나오게 되니까 스탈린이, 레닌이 주고 스탈린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한 정부에서 파견 나와 있던 노위와 보로진에는 코민테른 대표한테 지령을 전보를 띄웁니다. 전보 띄우는 게 뭐냐면 자 이거거든요. 혁명법정을 설치해 반혁명군을 심판을 하니까 전부 다 군인들 잡아가지고 제거해라 이게요. 장기석도 제거하고 비밀리에. 그리고 이제 공산당 군대를 만들어라. 이 전문을 갖다가 이 로이는 저쪽인데 이 보로진이라는 사람이 이 무한정부의 주석인 왕조명이한테 그 지원본행을 비워줬어요. 믿고서 비워주니까 이제 빨갛게 뒤집혔잖아요. 아, 이놈들 못 먹겠다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갈라쓰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숙청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산당이 쫓겨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쪽 혁명정부와 정부의 이 연합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민테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국공합작해가지고 말로 안 통하니까 방법 없잖아요. 혁명 노선을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87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8월 7일날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민테른에서 이제 폭동 전문가를 보내는 거예요. 폭동 전문가를. 왜 이 폭동 전문가가 유명하냐면은 이 러시아의 혁명은 전부 다 도시폭동입니다. 도시폭동. 그러니까 도시폭동 전문가들이 이제 로미나지, 이제 노이만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농민들밖에 없는데 도시에 별로 사람들도 없고 노동자도 없는데 도시폭동을 하니까 이게 앞에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나중에 모택동이라고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이 토지혁명. 전부 다 지주들 토지 뺏어가지고 없는 농민들한테 논아주자. 소비에트가 이변하면 소비에트는 뭐냐면 낭제설인데 소비에트는 정부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공산당 정부를. 그리고 이제 무장폭동. 말로 하지 말고 군대 건설해가지고 군대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장폭동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남창폭동, 추수폭동, 광주폭동, 폭동을 쫙 일으키는데 이 내용을 쭉 있어요. 이 남창폭동을 일으킨 게 1921년 7월 30일. 여기 시작하거든요. 주울레가 이제 책임지겠는데 이것이 이제 1921년 7월 30일 다음에 8월 1일이 지금 이제 걔네들 인민회담 저희 뭡니까 건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 이걸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런데 이게 이제 주울레가 이제 담당을 했다 얘기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중국 군대 홍군이죠. 홍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은 전부 다 주울레가 갖고 있었습니다. 모택동이가 아니라 주울레가 갖고 있었죠. 이제 주수폭동에서 이제 여기서 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이제 모택동 이름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요건 뭐냐면 호남성에서 일으키는데 호남성 서기가 탄공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택동이한테 너 뭘 해라 군사 책임지고 뭘 해라 해가지고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싸움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모택동이가 보니까 질 것 같거든. 이게 싸움 해는 쪽에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수산맥에 위치한 이거 정강산으로 그냥 이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싸움 안 하고. 이게 광주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폭동들을 이제 일으켰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모택동이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강서성 영신은 3만촌에 이르러가지고 자 이거 뭐 이제 공산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 오합지들 노동자분들 갖고는. 그래서 모택동이가 장개석이가 황포군관학교 처음 설립하고 북벌을 할 때 이제 국민혁명군 이 조직 장개석이 군대 조직 이 장개석이 군대 조직 중앙군의 조직은 뭐냐면
군사령관이 있고 당대표가 있었거든요. 군사령관이 있고 정치부 주임이 있었어요. 근데 장개석이 밑에 정치부 주임이 죽을 내었거든요. 산업교가 아니라 이제 그 자기 군에 혁명군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당이 군을 컨트롤하는 체제도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민당 장개석이가 쓰던 이 당이 군대를 컨트롤하는 한 조직 이걸 갖다 계속 유지한다, 발전시킨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장개석은 아예 구천타고 없애버렸어요. 이게 없앴다가 세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한테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래가지고 중대 당집을 설치하고 소대 군대 당소조, 대대화연대 당위원회 이걸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당군화하고 정치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군을 내다가 완전히 혁명군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엔 제가 이 당위제 정위제 충돌다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중국의 정치 구조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모든 뭐 교육 분야, 경제 분야, 5만 가지 분야의 권력 구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발전돼가지고 이 초창기에 이제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소비에트라는 게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레닌이 이제 그 소비에트 만드는 게 노동자, 농민, 병사 요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예요. 이게 그럼 대표자 회의가 뭐냐? 정부 일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혁명이니까 정부 일을. 이게 소비에트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표로 대표자 회의다. 정부 성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위원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폴리티컬 커미사 해가지고 정치위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인민위원 많이 얘기하죠. 인민위원이요. 이 피플스 커미사라고 인민위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인민하고 국민인민하고 이제 일부러 제가 써놨는데 왜 이런 것을 이제 헷갈리면 안 되냐면 말 하나라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 막스주의는 결국은 사회에서 사회관리라고 해서 일부러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라는 걸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심부름을 하라 이거예요. 잘하라고. 그 심부름을 잘하라고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국가라는 놈이 심부름 안 하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배한다는. 그러니까 국가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얘기. 없애버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자치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셀프 가번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국가라는 용어가 없는 겁니다. 다 달라붙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죠. 안 그렇습니까? 막세 국가는 공산주의 사회. 국가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사회에 있는 사회의 구성을 한 사람은 뭡니까?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인민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민증 주고. 그 다음에 또 인민을 뭐라고 그러니? 공민이라고 해. 공민증 주고. 국민은 뭐냐? 자본주의 국가 내에 있는 구성원이다 이거예요. 국가의 인민이다. 이게 국민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게 인민대중 민중에서 하면 인민대중의 민자하고 중자 합치면 민중하네요. 요즘 민중이라는 소리 알지도 못하고서 이 공산당들이 하는 얘기 같다 말이에요. 이게 예? 겁도 없이 쓴다고 지금 우리나라 전부 다 이거 하는 사람들 운동권이 완전 빨갱이들이에요. 이게 용어 자체가 전부 다가 그걸 우리가 무식결에 쓰는 거예요. 유치원자를 전부 다. 언론에서도 그러고. 보세요. 중국말로 해도 대중 민중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저희 혁명로서는 군중이라는 거 말이죠. 군중. 우리는 군중하면 그대로 그냥 모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지만은 중국말의 군중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입니다. 예. 대중.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다. 구별을 해야겠다. 자, 그런다면 이제 요 있잖아요. 이제 당위제가 뭐냐? 자, 보세요. 당이 직접 군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당이 직접 군대를 컨트롤하는 거야. 중간에 정부가 없어, 소비에트 정부가. 그러나 정위제는 당의 군대에 대한 간접용도예요. 당이 정부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컨트롤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위제라는 게 이제 레닌이 만드는 건데. 마르크스주의에 있어가지고 군사사상이 없어요. 마르크스가 한참 떠들었지만 마르크스 정권을 만든다며 뭘 매뉴얼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레닌이 이 군사사상이 없으니까 매뉴얼이 없는 거야.
레닌이 볼 때. 외부에서는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전부 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 군대를 만들자. 막스 뭐라고 하지? 노동자들이 낮에는 일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싸운다. 일하고 싸우는 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 싸우고 이러는 거 이제 같이 오는 거야. 1인 2역을. 이게 이제 공산주의 그 당시 막스의 군사 사상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레닌이 할 수 없다. 많은 제정 러시아의 군 장교들, 군사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데려다가 빨리 우리 공산당 홍군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데려왔어요. 제정 러시아 장교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잘 써먹는데 겁이 나잖아요. 저것들이 군대를 줬는데 언제 이랬을지 모르니까 저것들 감시해야겠다 해가지고 당에서 군대에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공산당 내지는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의 전권 대표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정치원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이 군대에.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면 중국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민회 가문도 있어요. 교주입니다. 중대 장치를 가니까 침실까지 배워주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중대장이 이쪽에서 자면 아주 맞은편에 그을나가지고 중대 지도원이 있어. 자, 양쪽이 자는 겁니다. 사단은 정치위원, 서로 양쪽이 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치위원은 당에서 군대 파견한 정권 대표니까 군에 뭐가 있습니까? 작전권, 인사권, 경제권이에요. 이거 우리 군대 같으면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지휘관이. 안 돼. 지휘관이 사단장이 전부 다 싸움에 누구나 날 누구 추천해가지고 포상한다는 것도 다 저거 인사권 아닙니까? 야중에 사단 정치위원이 부서라고 그래. 부서. 옆에서 사인을 해야지 이게 당에서 이제 허락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위원은 당에서 직접 임명을 해. 관계가 없어. 이게 이제 정치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주일내가 정치위원제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 코미테의 지시를 받으니까 쏘는 걸 그대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은 안 보는 소리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이게 다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위원회, 당대표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당위원회 대표제는 뭐냐면 당위제는 뭐냐면요. 이런 연대가 별로 없었죠. 연대가 예를 들어서 한 2,000명이다 이러면은 공산당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공산당은 공산당 당대회 해가지고 세 사람만 모여도 소조회의를 하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조회의를. 그러니까 이 500명 소조회의 해가지고 매 다 공산당원들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 하게 됐어요. 중앙에 지시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군대도 당이 인도하는 거니까 그 500명의 공산당원이 2,000명의 연대를 인도한다 이거예요. 컨트롤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요. 당원이 당위원회를 만들어요. 당위원회 서기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학교를 가고 뭘 하더라도 전부 다 당위원회 서기가 끝발이 있는 거지. 무슨 교장 부교장 교무처장 다 힘 없어요. 제가 그 2000년도에 이제 중국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식당에 일하는 친구들 행정하고 그러는데 아니 교수들보다 저희 행정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세요. 보니까 힘이 더 세. 야, 왜 이렇게 말이 되냐? 교수가 더 세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 노동을 하는데 쟤는 정신노동하고 우리 육체노동을 하는데 내가 밥그릇이 많다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쟤 도장 찍어준다 이러면서 행정 도장 찍어서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20년 전까지 그랬어요. 이제 그러나 이 구조 자체는 당위원회 제도는 지금까지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제도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빨리 넘어가.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난 책에 나이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해서. 자, 이제 홍군을 만들었는데 모 대통령이가 뭘 좀 셋업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홍군은 지원투대다. 쌈을 해줘. 쌈한다. 생산대다. 너희들이 먹는 건 절대로 백성들 거 훔쳐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농사 져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먹어라. 이게 생산대예요. 생산. 공작대 뭡니까? 이제 세력을 불리려면 중국 홍군이 농사꾼을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전을 하고 그냥 대중 활동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중공작대 대중선전 동원하고 대중을 끌어들이는 이게 홍군의 기본 임무입니다. 세 가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3대 교육, 6항주의 지금 8항주의 좀 만들어놨어요.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놓고 있는데 특히 재밌는 게 6항주에 뭐 한문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상문판, 곤포초 뭐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백성들 뭐 물건 손해 보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백성들한테 빌린 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된다. 예? 백성들한테 물건 사고 팔 때는 공평해야 된다.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요거 두 개는 뭐냐면요. 이제 행군을 하다가 밤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문파는 중국 사람들 가게 되면 문자 대문짝 있잖아요. 문짝을 띄워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래. 백성들 집안에 잡고 들어가면 큰일 나.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짝을 해가지고 깔아. 땅이 이거 쉽게 타고 그러니까. 깔아가지고 이제 그 침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군 끝나고 새벽에 돼가지고 갈 적에는 상 다시 달아두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 부차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게 뭐라고 그러나 그지 볏집 있잖아요. 볏집을 또 이제 그 볏땅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짝으로 깔긴 까는데 위에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불로 배를 덮고 다시 그 묶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놔둬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8개로 됐어요. 그게 농사꾼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개석이 군벌군은 맨날 가가지고 이상원이만 하지. 뺏고 그냥 치고 뭐고 분여자들 치료하고 오만 가지 다 하지. 이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군사활동도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유적심입니다. 절대로 먼저 나서면 안 돼요. 자기 작전 범위 내로 유인할 끌고 들어가지고 이제 힘들어. 유격전법에 이게 많잖아요. 재미난 거 하나. 16자 전법 다 아시잖아요. 적진 앞에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나는 후퇴한다. 그래서 유격전에는 후퇴가 없다고 그래. 뒤로 공격하는 거라고 그래요. 주도권을 잠시 잃었으니까 주도권을 장악하고서 뒤로 공격을 하는데 후퇴는 후퇴인데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게 16자 전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모택동의 16자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그 당시에 있던 사람 얘기가 모택동이하고 맞먹는 그 주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덕이가 이제 군을 책임졌는데 주덕이가 만든 걸 뭐 진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후퇴 전법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게 이게요. 지금 평지가 아니라 산악에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 한 25분 됐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그렇죠? 이건 맷돌이거든. 선. 맷돌을 돌리면서 원을 그린다. 맷돌을 돌리면서 원을 그린 것처럼 원을 그리면서 적의 사정권을 이탈한다 이 얘기예요. 국민당 정부군이 확산을 때 몰려가지고 그냥 도망가자 해가지고 확 도망가다 다 못 살아내는 얘기예요. 쫓아오면은 산이 높으니까 하나하나 맷돌 그리면서 하나하나 도망간다는 얘기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마취전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마작전법이라고 해서 어떤 건 뭐 마작으로 무서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취라고 하는 건 중국말로 참새라는 얘기예요. 참새가 돌을 던지게 되면 참새가 한 군데로 갑니까? 사방으로 던져가지. 정답 못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후퇴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유격전 원칙은 분산집합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투망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이제 그물을 갖다 이제 던지잖아요. 투망 던지면 이제 그물 줄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망해. 그 분산을 유격대원을 분산시킬 땐 투망 던지듯이 분산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거 저기 공격해 오면 빨리 집합시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망을 쫙 당기면 하나로 쫙 오잖아요. 이제 집합해서 되는 이동은 뭐냐?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 계속 두만하면 잡힙니까? 고기도 약아가지고. 자주 장소를 이동하면서 고기 잡듯이 유격대장이 뭐 여기 숨어 있으니까 북부군이 맨날 안 배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게. 자주 쉬는 휴식처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동을 잡혀야 된다.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하고 혁명 근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흉년분거제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